자, 안녕하세요. 일러스트 실습 예제 툴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를 보실게요. 왼쪽에 있는 볼터치를 도구 상자에 선택 도구 V를 이용해서 선택을 하고 해당하는 위치에 왼쪽으로 갖다 놓습니다. 오른쪽에 볼터치를 복사하기 위해서는 Alt 키와 함께 이동을 하고요. 이때 Shift 키를 순차적으로 누르면 직선 방향으로 복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선택 도구로 수평, 수직으로 이동을 하는 것을 한번 보실 건데요. 아래에 있는 화분을 Shift 키를 누른 채로 이동을 하면 직선으로만 방향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직선으로만. 자, 그래서 Shift 키를 눌러서 화분을 움직여 놓고요. 자, 그리고 왼쪽에 있는 마른 목골을 위치해 놓은 다음 Alt 키로 복사를 합니다. 이때 수직으로 똑같이 복사하려면 Shift 키라고 했죠. 이 상태로 또 똑같이 Alt, Shift, 드래그가 아니라 Ctrl, D 누르면 똑같은 동작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선택 도구로 또 여러 오브젝트를 함께 선택할 수 있는데요. 꽃 모양의 전체 꽃하고 꽃대까지 잡을 때는 이렇게 해당하는 영역이 모두 다 선택이 되게 되겠죠. 한꺼번에 선택할 때 선택 도구로 되고요. 이 선택을 해제할 때는 아트보드의 빈 곳을 클릭해주면 해제가 됩니다. 노란색의 하트를 핑크색으로 바꾸고 싶어요. 이럴 때는 선택을 하고 Shift 키를 이용해서 비연속적인 것들도 선택을 해서 노란색을 핑크색으로 이렇게 한 번에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또 선택 해제할 때는 이렇게 바깥에 아트보드를 클릭해주면 되고요. 자, 세 번째로는 바운딩 박스로 크기를 수정해 보는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선택을 하게 되면 테두리에 바운딩 박스가 생기는데 이 테두리가 보이죠? 이 테두리에서 내가 정확한 비율로 이동을 가로 세로 비율이 유지된 채로 사이즈를 줄일 때는 Shift 키를 누른 채로 대각선으로 줄여주면 가로 세로 비율이 일정하게 확대 축소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내가 만약에 위쪽으로만 하게 되면 늘어나겠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줄이면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비율이 유지된 채로 할 때 Shift 키로 이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선택 도구의 마지막 직접 선택 도구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직접 선택 도구로 자, 아트보드를 클릭하고 얘가 마이 컵인데 컵이 아니라 정사각형이죠. 그래서 직접 선택 도구로 해당하는 아래쪽에 패스를 선택을 해서 내가 위치를 살짝 컵 모양처럼 아래가 조금 좁은 선분을 그려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술봉 도구를 선택해 볼 건데요. 마술봉 도구로 해당하는 노란색, 여기 노란색 아까 바꿨죠. 핑크색 하트를 만약에 선택을 하면 동일한 색상이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었죠. 다시 노란색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해당하는 같은 색이 아닌 일부분만 올감이라는 기능으로 이렇게 이 부분 그리고 또 아래쪽에 있는 부분 Shift 키를 누른 채로 불특정한 부분들을 내가 선택을 해서 지금 세 가지 되어 있는 부분을 색깔은 어울리진 않겠지만 그래도 보라색 계열로 바꿔 놓아 볼게요. 그렇죠? 자, 마술봉 도구로 선택하기, 올가미 도구로 선택하기 한번 실습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펜 도구를 이용해서 스케치 위에 패스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 도구를 그릴 때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홀을 그리고 정중앙에 고정점을 클릭해서 방향점을 삭제해 줍니다. 그리고
곡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마우스를 띄지 않고 드래그 하여 해당하는 위치를 만든 다음 다시 고정점 삭제. 자, 펜 도구로 스케치 위에 라인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얼굴에 라인이 완성이 되었죠? 자, 여기에 이제 라인을 만들고 나서 이 펜 도구에 똑같은 방법이 선으로 그리는 방법이 있어요. 연필로 그려서 똑같이 그려도 패스가 되는 거예요. 일러스트에서는 연필 도구도 똑같은 패스로 인식이 됩니다. 점이 다 보이죠? 연필로 그렸지만 점과 점, 패스, 고정점 다 보이죠? 다시 핸들링을 해서 이렇게 조금 수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일러스트의 장점입니다. 자, 그래서 연필 도구로 마저 입술까지 그렸고요. 그 다음에 코는 도형으로, 원형으로 한번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금방 곰돌이를 얼른 그렸죠. 이것도 매끄럽게 다시 이렇게 바꿔줘 볼게요. 마우스로만 하다 보니까 조금 아무래도 양해해 주세요. 자, 펜도구로 선을 그렸습니다. 패스 사용법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둬야 하는 방법이 여기에 고정점을 추가하고 삭제하는, 또 고정점을 선을 면으로 직선을 호로 바꿀 수도 있는 고정점 도구까지 있어서 이번 여기에 토끼는 바로 이 고정점 도구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살짝 토끼의 왼쪽 볼이 예쁘지 않죠? 그래서 기준점을 추가할 거예요. 그래서 기준점을 추가하는 건 펜 도구의 플러스 버튼이에요. 패스가 한 번에 그리려다 보니까 조금 예쁘지 않게 그려졌죠. 그래서 이 부분에 점을 하나 찍고 그 해당하는 고정점을 잡아서 이렇게 살짝 볼을 빵빵하게 만들어주면 예쁜 토끼가 완성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직접 선택 툴로 핸들링을 해서 코의 높이나 위치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쪽 부분은요, 반대로 살짝 볼이 더 이렇게 와줘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직접 선택 툴로 해봤고요. 고정점 필요 없으면 삭제 도구를 누르면 해당하지 않는 불필요한 점들을 지워서 삭제. 다시 이렇게 원위치 시킬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고정점이 필요한지 아닌지 추가와 삭제에 대해서도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우개 도구로 패스를 지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지금 지우개 도구를 누르면 Shift 2죠. 자, 여기에 해당하는 현재 레이어가 다 묶여 있고요. 도너츠만 지금 풀려 있어요. 이때 입술 모양까지 포함되게 꽝 한 입 깨물으면 입술은 지워지지 않고 밑에 있는 도너츠만 지워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 군데를 내가 클릭해도 얼굴 뒤에는 지워지지 않고 도너츠만 먹고 있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죠. 자, 이번에는 가위로 패스를 끊어서 여기 있는 여자분의 입술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는 지우개 도구 꾹 누르고 있으면 밑에 나오죠. 가위 도구를 이용을 해서 해당하는 영역 패스 위에서 가위로 끊어줍니다. 자, 끊어주고 직접 선택 툴 바깥에 빠졌다가 이렇게 갖고 오면 해당하는 입술 모양이 생겼죠. 얘는 불필요하니까 지워주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칼 도구로 아이스크림을 한번 끊어보도록 할게요. 지우개 꾹 누르고 있으면 가위 밑에 칼이 있죠.
이때 내가 해당하는 영역에 가로로 클릭을 하면 무언가 잘린 것처럼 보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이동 툴로 바깥에 갔다가 다시 한번 오면 잘려나간 것을 볼 수 있죠. 딜리트 키로 아이스크림을 자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선택 도구, 올가미 도구, 그리고 패스, 지우개, 가위, 칼에 대해서 한번 예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일러스트 도형 구성 도구를 설명해 드릴게요. 도형을 겹쳐 놓고 전체 선택하고 도형 구성 도구 여기 있죠?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하나의 도형으로 합쳐지는 기능입니다. 안에다가 넣고 전체 선택해서 도형 구성 도구 선택, 그리고 컨트롤 클릭해서 빠져나오고 다시 한번 컨트롤로 정중앙만 선택, 딜리트 키 누르면 이렇게 집 모양의 아이콘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패스파인더 패널로 합치고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원 두 개와 밑에 있는 원을 합쳐 놓고 모두 3개의 도형을 다 잡았죠. 자, 윈도우에 패스파인더를 띄워놓고 패스파인더에 모양 모드에 해당하는 합치기를 눌러주면 하나의 도형으로 이제 완성이 돼서 비구름이 보이게 됩니다. 자, 다음번 예제는요. 여기 위에 있는 아이가 그룹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을 레이어를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룹. 자, 그룹으로 되어 있는 아이를 중앙에다가 내려놓을게요. 자, 내려놓고 우리 툴박스 중에서 마술봉 툴이 있는데 이 마술봉 툴로 그룹에 해당하는 아이를 선택해주면 그룹에 해당하는 아이를 선택해주고 그 다음 또 패스파인더, 윈도우의 패스파인더 기능으로 전체 선택하고 나누기를 누를게요. 나누기 누르고 마술봉으로 정중앙에 있는 애만 눌러서 딜리트를 누르면 하얀색이 빠지죠. 자, 그리고 여기 또 마술봉 툴로 노란색을 잡아서 이쪽으로 이렇게 2개를 카피하면 방송국에서 쓸 것 같은 아이콘이 완성이 되었지요. 자, 다음 예제는요. 선분 2개를 이쪽으로 갖다 놔요. 배터리 아이콘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선분과 도형 네모를 잡고 패스파인더에 있는 나누기 기능을 이용합니다. 지금 네모가 남아 있지만 실은 조각이 나져 있어요. 그래서 그룹을 선택해서 풀면 각각 오브젝트가 분리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배터리 앞에 플러스 표시가 되어 있는 이 부분과 두 번째 도형을 합쳐주면 이제는 배터리 아이콘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예제인데요. 선을 잡아서 이 스트로크 선의 굵기를 조금 두껍게 올리도록 할게요. 한 20포인트로 올리고 이 선을 아웃라인을 딴다 라고 표현하는데 컨트롤 시프트 O고요. 우리는 오브젝트의 패스에 윤곽선이라는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현재는 선으로 되어 있는 아이가 면이 됩니다. 이렇게요. 자, 면으로 만들고 삼각형 보이죠? 이 삼각형을 갖다가 앞에다 갖다 놔요. 얘네는 조금 이따 쓰고요. 앞에다 이렇게 갖다 놓고 2가지의 도형을 패스파인더에 앞면을 제외하기를 누르면 C 모양의 도형이 완성이 되죠. 자, 이렇게 하고 하나만 필요한데 하나만 여기에다가 올려놓으면 파워포인트에서 볼 수 있는 화살표가 완성이 됐죠. 자, 이 2가지의 도형도 하나의 도형으로 만들려면 합치기 기능을 이용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도형 구성 도구, 패스파인더, 그리고 선을 나누는 것들 설명을 하였습니다. 자, 다음은 정렬하기 예제를 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정렬하기 실습 예제 중에서 윈도우에 정렬하기 패널을 띄워 놓습니다. 자, 띄워놓고 지금 현재 이게 메모지인데 정렬이 안 된 게 여기에 4칸이죠. 4칸을 쉬프트 키와 함께 같이 잡았습니다. 자, 잡고 정렬하기에 정렬 대상은 선택한 아이끼리 중앙 정렬을 눌러주면 한 번에 위치가 맞춰지는 걸 볼 수 있었죠. 자, 두 번째는 어떤 거를 정렬해야 될까요? 이 고양이 3마리가 지금 현재 정렬이 안 됐어요. 쉬프트 키를 눌러서 3마리를 놓고, 자, 여기서는 정렬해서 정중앙이 아니라 뭐죠? 세로 가운데를 눌러주면 딱 본인들끼리 예쁘게 정렬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었죠. 밑에 있는 꽃잎도 한번 해볼까요? 밑에 있는 꽃잎은 묶어놔서 안 되네요. 자, 그 다음에 간격을 동일하게 정렬하는 방법도 있어요. 가운데만이 아니라 간격을 여기에 있는 아이랑 두 번째, 세 번째 이 아이가 서로 간의 간격이 동일하지 않아서 이 정렬 패널에서요. 분포 간격 보이죠? 이 분포 간격 다시 한번 풀렸네요. 쉬프트 키 눌러서 분포 간격을 서로 공간을 같게 분포시켜주면 정렬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도 5개의 네모칸을 지정을 했고요. 자, 지정을 할 때 여기서도 정렬하기 기능에서 분포 간격을 내가 세로 공간을 주고 정렬을 해주면 똑같이 서로 간격이 일정하게 정렬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아트보드를 기준으로 정렬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현재 여기 초록색이 여기로 와서 정돈이 맨 뒤로 보내졌다 하더라도 위치가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트보드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얘기하는 이 대지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뒷배경 사각형이 대지를 기준으로 중앙으로 정렬이 되면 메모지가 완성이 되는 거였습니다. 자, 정렬하기 실습을 여기까지 보여드렸어요.